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예, 제가 CLC 이제 탱커를 오늘 맡게 됐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지금 3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제가 나이 먹었던 것보다 아메이 사업을 한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밝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좀 시시한 일은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그죠? 어, 시시한 일은 오랫동안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32년을 했다고 하면 너무 괜찮은 일이에요. 예. 우리가 시중에서 30년 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를 한 10여일 다녀왔어요. 둘째가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고 또 첫째가 이제 또 35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가서 만나서 우리 자녀들 입에서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신 게 신의 한 수였다고. 그게 자녀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예.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신 게 신의 한 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아메이가 저 혼자서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어떤 그런 그 실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아메 사업을 하는 얘기를 오늘 제가 맡은 거예요. 예. 저는 아메 사업을 하기 전에 전업주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대체로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전업주부였거든요. 예. 뭐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는 예는 좀 드물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전업주부 그리고 제 남편은 이제 그 직장인, 예, 직장인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5년 차쯤 접어들 쯤에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이게 직장 월급만으로는.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 양가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그래서 저희가 살 그 집을 500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아무리 30여 년 전이라 하더라도 너무 쪼들리는 거잖아요. 보증금 500만 원이니까 그냥 단칸방.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주 알뜰하게 그렇게 절약을 해서 살림을 하고 한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대체로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식구가 두 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명이 된 거예요, 가족 수가. 그런데 월급이 두 배 오르지는 않잖아요. 월급은 고작 그냥 1년에 한 10여만 원 정도 올라요. 그래도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또 우리는 외국계 기업이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을 아예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쪼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부로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도 한번 살아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식구가 느는 거에는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차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추가 수입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구나. 이게 절약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당연히 써야 될 돈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애들한테는 당연히 이 정도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렸잖아요. 첫째가 인제 그때 만 나이로 하면은 한 3 살 뭐 한 4 살 30 몇 개월이고 둘째가 15 개월 때 제가 아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돈 들어갈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인제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인제 뭐 이렇게 학원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 들어갈 일은 뻔히 다 보이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결론이 '아 이거는 맞벌이를 해야 되는 얘기구나.' 우리가 출발 자체가 돈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어린아이를 데리고 맞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항상 그렇게 갖고 있고 그냥 남편한테 쪼금 시간이 나면 내가 나중에 애들 좀 키워 놓고 나는 일을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래도 직장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미를 만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전달해 준 사람까지 뜯어말렸어요 제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저는 잘 몰랐지만 일단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거면 막 이렇게 소문을 안 낼 것 같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보안 유지하면서 자기들끼리 하지 좋은 거면. 그걸 막 이렇게 떠벌릴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그걸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것도 수상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그건 너무 이상해."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말렸어요 못하게. 뜯어 말렸어요. 근데 우연히 인제 제품을 제가 써 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저기 구두쇠가 49,500 원이라는 입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판매가하고 회원가가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9,500 원을 내고 제가 계속 한 30% 정도 싼 가격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 이 제품을 평생 쓸 것 같으니까. 이 주방용 세제 평생 쓸 것 같고 이 세제 평생 쓸 것 같으니까. 그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9,500 원을 내고 인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기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면 음성소득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요. 이게 이상한 피라미드인가. 30여 년 전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 제가 저한테 전달해 준 분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우리가 막 나쁜 뜻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요. 막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래 가지고 막 다 끌려 들어가면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따져 봤다 하더라고요. "그거 세금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근데 나도 남편이 전달을 해 줬기 때문에 믿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세를 따져 본 거예요. 과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요. 신종 직업인 거지 음성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 봤어요. 저처럼 후발주자가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미 남들이 다 레드오션에 뛰어들면요. 승산이 없어요 여러분.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요. 근데 따져 봤잖아요. 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9,000 원의 캐시백을 받는데 매달 원천 징수 영수증이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우편 비용이 더 들 거예요. 9,000 원이면요. 과세 안 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9,000 원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30,000원 미만은.
근데 그 9천 원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일일이 집으로 다 보내.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가 친구를 할 사람도 그런 거 봐가면서 친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손을 잡고 해야겠어요. 그런 점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그런 걸 따져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느낌에 조금 새로운 거, 좀 낯선 건요, 싫어요. 그리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따져봤어요. 따져보고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미국 기업이니까 실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너무 이론으로 빠르면 안 되거든요. 한 100년 앞서가면요, 죽임을 당해요. 100년 앞서간 사람은요, 죽어요. 한 10년만 앞서가면 돼.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전화를 해서 그때는 국제요금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업이 실제로 있는지. 예.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 사행성도 아니었어요. 사행성. 저는 사행성을 좀 걱정을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냥 뭔가 막 일확천금이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붐이 있는. 근데 사행성도 아니었어요. 은퇴한 교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소일거리로 막 이게 사행성이면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돈 된다 하니까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기회가 왔구나. 아, 정말 내가 막 그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덕분에 저를 아주 어, 음? 저기 뭐야 그거 하게 봐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저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 여건 자체가 되게 열악했잖아요. 저희가 경제 사정이 그 정도면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경제 사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나도 아니죠. 그렇다가 제가 또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메사비 얼핏 판매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그냥 정확하게만 하면 이게 축적이 되는 비즈니스예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큰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자의 시장이 있어요. 각자의 시장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각자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시장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예,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이제 장표가 이건데요.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간절한 꿈이었어요. 저의. 나는 내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 이게 저의 간절한 그런 꿈이었어요. 망원경하고 현미경하고를 사고 싶어. 캠코더를 사고 싶어. 캠코더를 구입을 해서 한참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애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어. 차량을 나는 EF 소나타를 정말 탔으면 좋겠어. 어, 제가 아메이삽 한다니까 남편이 처음에 막 반대하다가 중고차를 한 대를 사서 저를 가져다 줬는데요. 몇 번 운행을 하다가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났어요. 예. 2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르망인가 하는 차였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엄청 사고도 많이 나고 거의 폐차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소나타로 바꿔 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마세라티를 타고 있잖아요. 10년째. 부산의 1호차였어요, 마세라티. 10년 전에 구입했어요. 2013년에 등록했으니까 지금 12년 차잖아요. 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예. 부모님 월 2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싶다.
아까 우리 김미령 리더님이 6년째 간병비 맞아요. 간병비가요 한 달에 한 300 들더라고요. 저도 제 동생도 간병을 해봤고 제가 해봤거든요. 간병비만 300만 원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주급으로 드려야 돼요. 주급으로. 거기에다가 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요 5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8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아예 카드 맡겨놨었어요 제가 쓰라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문병차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밥때가 되면 밥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너댓 명 모이면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비싼 메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카드 맡겨놓고 그냥 제 카드로 모이면요 그냥 불편한 거 없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예. 그래야 기운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50평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가 조금 딱 이렇게 정리정돈이 뭐 수납이 착착착 좀 되고 깨끗하게 뭐가 정리정돈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지금 다 이뤘죠, 뭐. 예. 해운대 거기도 지금 20년째 이번에 프랑스 가 있었더니 1층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거기 바람이 좀 많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1층에 컨시어지가 24시간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장기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1층에 얘기해 놓고 있으면 그 1층에서 다 관리를 해요. 예.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도 거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해요. 서울에 일주일 있다가 예. 있다가. 그래서 이제 둘째가 프랑스로 가면서는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죠. 예. 그런데 또 내일은 이제 또 서울을 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 이루어졌죠. 뭐 차량 교체하고 전체 만원경 구입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꿈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게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5단계 중에 1차 맨 밑에 있는 그 1차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생존 욕구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주거 하는 거라든지 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존 욕구. 그 욕구가 해결됐죠. 아메 사업 이후로. 근데 그전에는 좀 항상 생활비가 쪼들리다 보니까 항상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부족했어요.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예. 어린 애들 그 분유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먹어주면 엄마로서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 분유가 좀 이렇게 밑에 밖에 없으면요. 아, 내가 또 돈이 없는데 이걸 분유를 또 사야 되는 그 마음에 애들이 잘 먹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이었거든요. 직장인이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졌었죠. 근데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의식주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구가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건강에 대한 안전요. 내가 좀 건강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노화되고 거기다 노쇠까지 되고 이러면서는 누구든지 건강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하고 건강 상태하고가 정비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냅니다. 제가 의료보험료를. 그렇지만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 습관이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니까. 아침에도 라이드 한 10분. 요즘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라이드 한 10분 할 수 있고 뉴트리라이스로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또 딱 챙겨 먹고 굿모닝 하면서 프로틴하고 챙겨 먹고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근육 자산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기대 수명이 우리가 굉장히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근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근육은 활동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어떻게 버티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건강 수명하고 그 우리가 기대 수명하고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건강 관리가. 예. 여기가 지금 아메이의 시장이에요. 아까 마이웰리스 랩이 이 제품이 이 상품이 특허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초고령 사회에서 당연히 이제는 필수적인 상품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뭐 건강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그 주거 안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안전의 욕구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이게 좁은 집이니까, 작은 집이니까 마찬가지로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밤늦게 어디 하다가 저 멀리 대놓고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주차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걱정 대신에 제가 꼭 해야 될,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 가지고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구조를 아메이를 기회로 그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나의 어떤 자존감, 이러한 것들, 내가 일원으로서 나의 어떤 존재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요. 근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이 사회에 그 가장 이렇게 왕성한 어떤 그런 입지에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뒤로 물러나잖아요. 젊었을 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딱 그 나이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잖아요. 그것이 너무 서럽다고 얘기해요. 돈도 돈이지만 당장 소득이 끊기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충분히 내 건강이나 체력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러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도 예, 저도 올해 만 60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성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굉장한 가치로 주어지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추가 소득이 저에게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나는 아주 젊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저의 삶을 조금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 일상은 뻔할 거예요, 아마. 아침에 애들도 없고 했을 때 아마 제 생활이 제대로 지켜지겠나, 식사나 제대로 챙기겠나 하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었던 것 때문에 그냥 뭐 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내 삶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요. 내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므로써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꼭 그걸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주기 이전에 그냥 나의 앞가림만 하더라도 나의 앞가림만 하더라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저도 한편으로는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수 있어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강해서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서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뭐 부모 자식지간에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또 부모님이 소득이 소득이 끊기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공정에 새로운 첨단 기술이 나오면서 갑자기 공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도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아들의 친구 관계니까.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도 제조업 공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첨단 공정이 생기면서 지금 이 공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정리하려고 보니까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죠.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고 한 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그 자녀도 너무나 근심이 큰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그 월급으로 그 본가에 지금 도와야 되는 입장.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욕심 내지 않고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우리는 누구든지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들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다 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돈을 얼만큼 벌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뜻을 내가 열심히 살은 대가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번 초대받은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의 시간이요 유한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어떤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회 삼아 가지고 그걸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저는 이제 이걸 다 이뤘더라고요, 보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그런 어떤 소소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기회로 해서 지금 이걸 다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로 보면은 이 이제 수입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요. 크게 직장인하고 자영업에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 90%의 분들은 이쪽 분야에 종사를 해요. 조금 덥죠, 그죠? 저도 좀 더운데요. 에어컨을 좀 킬 수가 있을까요? 예, 환기도 조금 그렇고. 예. 저는 또 저기 천식이 없어가지고 천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도 제가 뭐 어떻게 예 카드를 줄 수가 없는데
예. 자,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의 그런 어떤 그 소득을 대체로 한 90%에 종사를 하세요. 그런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은요, 혼자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직장이 어떤 팀 플레이를 하지만 그래도 내 업무, 그죠? 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지. 그게 그 팀 전체가 같이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팀이 그 인센티브를 나눠 가져가고 하는 그러한 구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구조를 가져가는 사람은요, 거의 C 레벨, 세프, CEO나 CFO나 CTO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사급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은요, 그냥 월급, 계약할 때 그 월급을 받는 형태예요. 그러면 자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한자어에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혼자서 내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입의 성격이요,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곧 돈, 나의 노동력이 곧 돈. 내가 노동이나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수입은 제로로 끊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나 노동에 대한 어떤 변수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 계속 그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체력도 노동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돈도요, 이게 한정적이에요. 그걸 더 이상 벌려고 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상권이 제한적이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이나 직장은 내 혼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입이 아무리 많고 또 지출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있잖아요. 그 고정 비용을 빼고 나면 그렇게 넉넉하게 잉여 소득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5년, 10년을 하고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렛대 같은 그런 레버리지 원리를 써야 된다. 나의 1시간이 10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나의 노동력, 체력이 10배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 그 원가를 빼고도 8배, 9배가 남으니까. 그럼 이 남는 건 언제 써야 하냐면요. 우리가 60 이후에 은퇴를 하잖아요. 체력의 한계가 있고 나이가, 그럼 그때 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잉여 소득을 가지고 그때 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것도요.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면요. 반토막이 나요. 50억 이상은요. 40%, 5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 90% 정도는 그냥 직접 노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레버리지를 쓰는, 그거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나 대단히 잘난 사람들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현금 흐름이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나 아까 인베스트, 투자가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투자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상가 몇 개를 가지고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는 자영업이에요. 왜? 내가 직접 가서 수리해 줘야 되잖아요. 직접 가서 세입자 상대하면서 그죠? 2년마다 계약해야 되고. 그건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그 업종의 자영업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그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나 말고도 내가 한 달, 1년을 비워도 관리를 해주는 회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예요. 그러니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은 개인 플레이거든요. 이 개인 플레이가 팀 플레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팀 플레이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섰냐 하면요. 팀이니까 여기 선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팀이니까.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고 서는 이유가 팀이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가 팀 플레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개인 플레이는 자신의 노동이 수입 원천이고 자유가 제한적이고요. 사고방식은요, 안정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월급이 하나도 그냥 이게 허실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막 어떻게 근데 물가가 더 상승률이 높고 아까 고정비 빼고 그리고 60 이후에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도 감안을 하면요 100%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주위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했던 분들이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노후에 부족한 거예요. 연금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니던 기업이나 국가가 나의 어떤 연금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도 지금 부족하다 하잖아요. 이미. 예. 그 저도 안 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달까지 해가 끝났어요. 연금 불입은. 근데 저는 해당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돼가지고 세금이 더 누진이 되거든요. 그럼 세금이 그 소득이 높아지면 또 의료보험료 그러니까 쟤한테 줄 연금이나 세금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근데 안정을 중시를 하는데 안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수입 자체가 이게 부족한 돈인데요, 뭐. 우선은 남는 것 같지만 그건 젊은 시절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들어올 때 얘기이고. 그리고 보안을 중시를 해요. 이 보안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경쟁이에요. 자영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목표는요, 안정된 생계 유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젊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막 이렇게 아껴가지고 그걸 내 노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을 그것만 보고 살기에는 나중에 보면은 너무 조금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던 걸로는 뭔가 나중에 좀 누리고 싶어서 그걸 참고 했었는데 계산 자체가 공식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오른쪽 영역의 레버리지 효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분업화한 것처럼 예전에 혼자서 뭐 생산을 하던 거에 비해서 분업화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10배의 어떤 생산성이 난 거를 그대로 똑같이 나눠 가져버리는 거는 그거는 공산주의 그런 시장 체제고 자본주의는 자기 노력한 만큼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내가 혼자서 하면 기껏 하루 종일 10개를 내가 생산할 수 있었는데 분업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내가 20개를 가져갈 수 있는 그것처럼 팀 플레이로 했을 때 시스템 수입의 원천은 시스템 혹은 자산으로 이게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근데 개인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유는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팀 플레이로 하고 그리고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건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근데 그 투자도요 그냥은 안 돼요. 내부 투자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상품으로 맡기잖아요. 그거 별로 남는 수익은 아니에요. 이미 그 상품에 가입을 할 때부터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비용이 발생돼요. 그 상품에 가입할 때부터 그, 그 회사의 그 직원에게 수수료부터 먼저 떼잖아요. 그리고 세금 이미 공제돼요. 그리고 남는 거는요, 별로 물가 상승에 비하면 그렇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요, 내부자가 되어야 돼요. 지분을 갖는. 아메이 사업은요, 내 사업이잖아요. 100%내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속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 투자 상품에 하는 걸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예.
사고방식은요, 기회를 중시하고 레버리지 효과를 알아요. 레버리지를 중시를 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집안 살림도요, 레버리지 효과로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이요, 짝딱딱딱 조직, 가족 4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줘야 돼. 근데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면 가장 한 명이서 혼자서 벌어가지고 4명이 쓰고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적자 나는 거는. 그런데 4명이요, 각자의 시간들을 착착착 보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손발이 착착착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예. 우리가 자식 교육이나 에 있어서도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손발을 탁탁 맞출 건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목표는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목표예요. 이게 말만 들어도 좀 짜릿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뭐 열흘 프랑스를 갔다 와도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녀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가지고 제가 가격표를 안 보더라고요. 지금 유럽 물가가 엄청 비싸요. 환율이 1,750원이니까. 안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고 가야 되겠는 거야.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데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가 3,000원 꼴이더라고요. 햇반 하나가 5,000원이더라고요. 김치 막 쪼사 놓은 거 있죠. 500g. 그러니까 국물이 김치 국물이 한 절반일 거 아니에요.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갖고 가야겠다. 예, 저는 가방 3개 싣고 갈 수 있거든요. 밀리언 마일러 대한항공 아메이 사업으로. 별로 없어요. 그 항공기 한 수백 명 타잖아요. 그게 밀리언 마일러 별로 없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으로 제가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표검사를 3번을 하러 오더라고요. 15,000원짜리 밑에 고무줄 딱 넣은 시보리 딱 짱짱하게 넣은 바지 딱 입고 펄스트 라인에 딱 서 있었더니 저는 이코노미를 타고 왔어요. 올 때 좌석이 없어가지고. 갈 때는 비즈니스를 탔지만 비즈니스도 제 돈 주고 안 타요. 마일리지 승급 해가지고. 그래서 올 때는 좌석이 없어가지고 이코노미를, 근데 펄스트 그 파리 드골 공항, 샤를 드골 공항에 앞뒤로 한 10명이 섰는데 다 막 에르메스로 다 휘가 맞더라고요. 근데 어그 부츠에다가 그렇게 이제 서가지고 있으니 간첩 같았겠죠. 예, 아메는 항상 간첩 취급받아요. 내가 아메를 들고 가도 간첩이고 다 이루어도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프랑스 그 남자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2번을 이제 좀 되게 조심스럽게 원래 이제 티켓 다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보잖아요. 그래 와서 이제 2번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어떤 여자 그 보스가 와가지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한 5분을 들여다보고 이거 표를 보고 이코노미인데, 예. 그 제가 속으로 뭐 나 여기 맞는데 뭐냐 나 아메이다 왜 이러면서 속으로 예, 여기 맞는데 뭐 예, 그러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코노미 타가지고 제가 이거 이어폰 꽂는 데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으니까 만석이었거든요. 옆에. 그리고 저는 먼저 탑승을 했기 때문에 옆에 승객이 나중에 탔어요. 그 이제 저 아줌마가 지금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모양인데 이 꽂는 것도 못 찾고 지금 한참을 헤매고, 근데 내가 물어나 보면 자기가 좀 가르쳐 줄 텐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끝까지 찾고 있고, 또 보니까 실내화는 어디서 대한항공 마크가 찍힌 걸 어디서 구해와가 신고 있고 안 돼도 어디서 저건 또 어디서 구해와서 지금 저렇게. 근데 제가 올라가자마자 승무원이 왔었거든요. 승무원이 와서 대표님 오늘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코노미로 가시게 됐으니 실내화하고 안대를 좀 챙겨 드릴까요? 하고는 주고 갔어요.
이게 만석이다 보니까 얼른 와서 잽싸게 주고 가. 본인은 나중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지금 처음 비행기를 타는 모양인데 하고 되게 좀 안타까운 눈빛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다시 사무장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아유 그 장거리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또 부산까지 연결해서 가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어요. 이제 이러니까 이 분이 아니 그럼 이 아줌마는 이코노미를 지금 처음 타봤다는 거야. 어, 나 비즈니스하고 펄스트만 타고 다녔어. 이코노미 탄 지는 수십 년 전이었는데 그동안에 좀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좀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내가 못 찾았던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말을 안 해도 혼자 다니면서도 아메이 우리 아메이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내가 아메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지만 저는 샤를드골 그 퍼스트 라운지 가가지고요 샤워 싹 다 하고요 와인도 무한 리필이고 해가지고 한 10가지 종류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모금씩만 하고 와인 한 10가지 종류 다 맛보고 예 그러고 예 그러고 줄 서 있는데 표검사를 3번이나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아메이 사업의 현실이에요. 예. 예. 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으려면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사업이나 투자 분야에 종사를 하여야 해요. 레버리지 효과를 봐야 돼요. 예. 그런데 누구든지 공평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평한 조건. 공평한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아메이 사업은 되게 좋은데 누구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나한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평한 조건이어가지고요. 누구에게든지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맞춤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듯이 나의 아메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메이를 했던 거예요. 전업주부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 저는 제품에 굉장히 반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을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제품을 써보고 거기에 제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요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나서도 회원으로 소비자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누적이 된다고 보세요. 1년에 매출이 얼마가 일어날지. 그거예요.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요. 나의 아메이를. 그 나의 아메이는 여러분들 스폰서랑 의논을 하시면 돼요. 아까 팀플레이를 했잖아요. 스폰서가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좀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러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스폰서는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 본인도 그 부분에서 서툴렀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대나무 꽂을 하잖아요, 파트너들이.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그 말은 스폰서가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선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팀플레이를 하시면 나의 아메이를 하면 된다. 공평한 조건으로. 자,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노련한 사업가가 돼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요. 아마추어는요. 돈을 못 벌어요. 프로가 되어야 돼요. 노련해져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의 초보잖아요. 그러니 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돈도 벌고 성과를 내는 사업자가 되었죠, 지금. 노련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노련해져야 되냐?
노련한 사업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10코어예요. 예. 그러면 10코어라는 것은 우리 그룹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성공자들이 이거더라 하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일종의 커리큘럼인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요. 그냥 노련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학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노련한 사업가가 되고요. 그리고 지식과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우리가 사업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책 읽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에서 책 읽기. 그리고 음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면 미팅을 통해 가지고도 배울 수가 있고. 예. 매일 30분 책 읽기를 합시다. 예. 그전에 저는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책을 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업주부였으니까. 별로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또 다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노련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책 읽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지금 이제 제가 뭐 북 미팅이 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네 다섯 종류를 한꺼번에 읽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신문도 꼭 읽으셔야 돼요. 종이 신문을. 예,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 안 읽고요? 안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면서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리더고 우리가 창업이니까 내가 안목을 가지고서 계속 내 비즈니스를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자기 맞춤말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디자인을 해야 돼요. 상황을 보고. 거기에다가 스폰서의 조언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지식 함양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자기 개발, 동기부여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음원 듣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제 때는 제가 막 그 공테이프에 막 이렇게 녹음을 했었어요. 그 수고를 하면서도 했었어요,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주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500원씩 주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음원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A 컨텐츠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죠. 아카데미. 예. 그건요, 우리 다이몬드 리더님들은 이미 이제 참여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 1년 전서부터 아카데미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사업이요, 그 시대를 반영을 하고 그 사회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코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전서부터.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아메이에서 지금 A 콘텐츠에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넣었어요.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음원을 통해서 제품, 정보, 성공 스토리 등을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면 미팅을 통해서 제품 리더십, 시스템, 온라인 미팅. 그리고 대면은요,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큽니다. 비대면보다도. 비대면은요, 이게 들으면서 혼자 생각에 잠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만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직접 대면을 통해서는요, 나의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걸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와 음원 듣기와 미팅 참석이 골고루 좀 융합해서 상승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노련한 사업가가 된다. 그 다음은요, 경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노련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유경험자잖아요. 아마추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험요? 제품 애용. 지금은 제품을요 100% 애용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제품 수가 많아져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단가가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창업을 했는데 내 기업에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일반 기업에서도 거기 오너가 자기 회사의 아이템이나 또는 현장을 모르면요 그 회사는 망해요. 일반 기업에서도 현장을 모르면. 그런데 여기서 제품 애용이라는 건요 현장을 솔직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도 현장에 충실하셔야 돼요. 저요 아침 9시부터요 탱고 합니다. 아직도. 저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저라서가 아니라 탱코를 통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들이요 현장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리더는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더예요. 파트너는 그 현장에 이 상황이 뭔지를 몰라요. 처음 겪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데 리더는 이미 선배로서 겪어왔기 때문에 파트너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리더는요, 이 상황의 솔루션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스폰서와 그 파트너의 어떤 신뢰 관계만 돈독하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한다고 하면 선배가 이거거든요 했을 때 파트너가 나는 처음 이렇게 새로운 얘기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걸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아 맞네 이렇게 되는데 그 관계가 안 되면은 설명을 했는데 한참 시행착오 다 겪고 나서야 아 그 얘기가 이 얘기였는 이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감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FCA이고 30년을 했어도 똑같이 현장을 알고 있어야 사업이 되니까 이게 공정하잖아요. 아메이 뭐 이제 거의 풀이 다 찬 거 아니야?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얘기인데요. 뭐 20년, 30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하고 다르게 불성실해. 거기에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은 시장이야. 이미 앞선 일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소개가 다 이루어져 있어, 이미. 기본적인 교육 다 돼 있어.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한테 맞는 맞춤화를 해줄 수가 있어. 맞춤화해서 솔루션을 줄 수가 있어. 그 시장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거 지금 이제 한계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실력만 있으면 맞춤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요. 지금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아메이가 다 알려져 있고 너무나 사업을 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험이요. 소비자 클럽 만들기를 해봐야 돼요. 소비자 클럽을. 근데 앞에 단계에서 제품 애용이 이루어지면요. 소비자 클럽 만들기가 쉬워요. 내가 써보니까 되게 좋았잖아요. 그거는 소비자 클럽 만들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가 제품에 대해 가지고 매력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팔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팔기는요.
20명 중에 1명이나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파는 능력은요, 그렇게 쉬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팔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 하나를 전달을 했을 때 3% 마진인데 그게 어떻게 팔았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30% 마진을 줘도 이게 판매 마진으로서는 30%라야 될 건데. 그러니 내가 써보고 너무나 좋았던 그거가 또 일상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그 생필품이 전달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소모성이니까 떨어지면 또 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 하나로 해가지고 굉장히 제품에 대한 신뢰라든지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를 계속 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제품 가지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쓰고 나면 또 샀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으니까 막 동생한테 억지로 막 선물하면서 이거 쓰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고급 오류세제가 엄청 나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겨울철에 니트 종류 많이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 소비자가 얘기하던데요. 내가 그 저기 뭐야 우리가 뭐 그 골덴이라고 말하는 그 면바지 있죠.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든대요. 고급 오류 세제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이게 흐물흐물하지 않으니까 조직이 무릎이 잘 안 튀어나온대. 그래서 면 제품은 약간 풀 먹인 것처럼 빳빳한 느낌이 들고 니트는 한 올 한 올 이게 다 살던데요 이래요. 그리고 요즘 그 셀프 뭐 이렇게 그 빨래방 있잖아요. 세탁비가 굉장히 올랐대요. 비싸대요, 지금. 너무 비싸요, 이런. 근데 이거 한 통으로요. 그래서 그거 2통 주세요, 이래요. 옆에 미용실에 잘 가는 미용실에 가서 얘기를 또 해줬대요. 이 니트를 진짜 집에서 그냥 물 세탁했을 때 망가질 수 있고, 근데 막히자니까 지금 한 3번 입고 세탁하려니까 세탁비 너무 들고, 그리고 그 기름에 막 그렇게 세탁하는 것도 찝찝하고, 막 요즘 또 나와요. 그런 게 피부에 우리가 경피동 너무 안 좋다고 얘기는 이제 요즘 다 똑똑하잖아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급을 했어요. 예.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달에 3%를 한번 해보자고 하려고 해요. 그분은 세탁의 진심이거든요. 가루 세제를 안 쓴 지가 10몇 년 됐대요. 냄새가 나서 못 썼대요. 그거 맞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옷이 이렇게 눅진눅진하대. 왜? 세제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문할 때 포인트가 세제 찌꺼기 안 남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거 썼더니 뽀송뽀송하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 웬일이야 가루 세제를 그냥 P로 시작하는 그 액체 세제 쓴 지가 지금 10수년인데 그것도 제법 비싸대요. 그걸 썼는데 왜 가루 세제를 이거는 눅진눅진하지가 않고 냄새가 안 나. 근데 그 제품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액상은 왜냐면 약간 향이 싫은데 향이 좀 돼 있고 유연제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향이 너무 싫은데 우리 유연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제로 3% 해보자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업하려고 해요. 왜? 그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나 하셨는데 앞에 큰 마트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게 로드샵들이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저녁이 되니까 캄캄해졌거든요.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파리 갔다 왔더니 옆에 가게가 하나 되게 유명한 김밥집이 갑자기 문을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루아침에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장사가 좀 잘 될 때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장사가 좀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 좀 힘들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나이도 저보다는 조금 젊지만 그래도 나도 이제 조금 자유롭게 내가 계속 일을 수십 년을 이렇게 매여서 했는데 나도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는 토요일마다 저를 좀 따라다니겠다고 세제 쓰고 토요일은 딸한테 좀 알바를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1월에 CLC를 데리고 올 거예요. 울산에 사는데 기차 타고 오랬어요. 그냥 부산역으로. 가까우니까. 예, 뭐 제가 데리러 가고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오기로 1월 달에 입교하면 누군지 인제 보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제 이게 소비자 클럽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사업 설명하기. 우리 사업이요, 이게 빅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자 상대뿐만 아니라 내가 파트너로서 프랜차이즈로 같이 우리가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 복제. 그런데 사업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를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사업은 한다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엉터리잖아요. 그러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오다 보면 나 사업할게 했을 때 저처럼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게. 지금 제품이 너무. 그리고 우리 건강보조식품도 기존에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걸 먹어봤는데 속이 안 편했는데 우리는 더 굵었잖아요. 올데이 비타민이. 이게 정제가 크잖아요. 근데 쓰리는 게 없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절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고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놀 수는 없대요.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조건 괜찮아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 점포세 안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버는 거니까. 예.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은요, 이제 긍정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춰야 노련한 사업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체력이 약하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어도요,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한 3일은 억지로 하겠죠. 근데 3일에서 성과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하루에 10분이라도 루틴을 이제 조금 우리가 세련된 루틴을 가지세요. 아메이 사업 시작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딱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그냥 침대에서 한 5분 정도라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쭉쭉쭉 느리기 하고. 그러고 움직이면 훨씬 몸이 가벼워요. 이게 스트레칭 효과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순환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몸하고 몸이 뭔가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하고는요. 하루가 천지 차이예요. 컨디션 차이가.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순환하는 그 스트레칭을 우리가 아메이 사업 하면서 우리 스트레칭 5분, 매일 5분씩 합시다 한 이런 어떤 시스템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까지도 우리가 챙기는 좋은 루틴을 습득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팀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멘토링 가능한 스폰서와 멘토링 가능한 스폰서는요, 이미 나보다 더 성과를 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형식적으로 스폰서를 해서 그분이 나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형식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탱커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나보다 더 성과를 낸 그 멘토와 솔직하고 긴밀하게. 아까 맞춤형이다 보니까 솔직하고 긴밀해야 돼요. 그리고 극히 이렇게 좀 다양하고 개인적이거든요. 창조를 해내는 일이다 보니까 언뜻 보면 일하고는 무관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그 버릇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애가 나 이 정도만 하면 하는 거잖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어른이 볼 때는 아니 이거보다 요만큼을 해야 그 결과가 나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살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애를 살살 유도를 하거든요. 우리 막내가요. 이렇게 틀린 거를 제가
틀렸다고 이러면요. 그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막내다 보니까 막 조금 늦둥이고 둘째하고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냐 오냐 막 귀엽다 하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를요 막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냥 틀린 건요 별표를 쳐줬어요.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틀린 것도 제가 동그라미를 탁 쳐놓으면요 씩 웃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게 틀린 거를. 그걸 굳이 틀린 거를 뭐 이렇게 하면 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도 아 이거가 이래요. 그랬을 때 못 알아들으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뢰 쌓기. 말보다는 행동이고요. 사람은 진정성을 봐야 돼요. 말을 세우지 말고요.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하면서 터득을 한 게 다른 사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하늘에서는 내 마음속까지 알 거예요. 내 의도를. 그러니까 제가 실력은 좀 부족해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 두세 명하고 아는 사이로 했잖아요. 지금은요, 저는 회원수가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의 눈을 어떻게 피해 갑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머리 터질걸요, 그거 피해 가려고 하면? 스스로 저를 가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좀 더 땀을 흘리는 게 나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명심해. 다들 너만큼은 똑똑해. 너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해요. 다 너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춰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게 맞춰서 욕심내고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적게 먹고 편하게 살면 돼. 제가 그래요. 적게 먹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무서웠던 게 그걸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뻗떡하면 그렇게 저기 뭐야 힘들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와 엄마가 월급 줄 테니까 엄마 차 기사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둘째도요 막 힘들다고 막 그러면 그래 보낼 때부터 그랬어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대학원 과정이니까 2년 얘는 여기서 자기 브랜드도 갖고 있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가서 정 힘들면 가서 이번에도 파리 뭐 관광도 가는데 2년 실컷 놀다가 오라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무대가 너무 좋은 무대니까 그 좋은 무대에서 놀더라도 엄청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편안하게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엄청 빡세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번 중간은 루비통하고 일한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은 샤넬 그 아뜰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보니까 제가 둘째 보고도 그렇게 힘들면 야 그게 뭐 다가 아니야. 뭐 성공이라는 게 뭐가 기준이 있어? 와 와가지고 어 집에 이모하고 같이 거들어가지고 내가 월 300만 원 줄 테니까 집안일 거들으라 했죠. 그건 무서워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뭐 거기서 내가 졸업장을 가져오라 그래? 아니잖아. 그 졸업장 가져와봤자 그 안에서 니네들이 그런 극복하는 과정이나 해낸 게 없으면 그 졸업장 그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와가지고 어디 어학원 가가지고 영어 좀 되면 영어 가르치고 그거밖에 안 되겠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냥 하면 너의 실력이 쌓인다. 아메 사업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하기 매일 SABN 접속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매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요. SABN은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준 거예요. 이걸 개인이 개발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개인이 개발을 SABN을. 예. 코로나 전에 이미 제가 FC 미팅이 있어서 본사를 갔더니 200억인가 3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디지털화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아니 저렇게 200억 3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딱 나니까 코로나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시잖아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는요 굉장히 첨단 회사예요. 그리고 이 많은 집단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1원도 없는 회사예요. 엄청 능력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주주 없어요. 아메는 가족 회사예요. 주주가 이러쿵저러쿵 안 해요. 예. SABN 메일 접속해서요. 그걸 활용을 하세요. 어떤 뉴스들이 올라오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요. 내가 공유를 해 가지고 그냥 딱 공유하기만 해 주면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장표 보내 놓고 그다음에 가서 제가 설명해 줘요. "켜 봐. 아이패드 켜 봐." 해 가지고 제가 설명해 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디지털 쇼드 플랜 자료도 업그레이드 해가 또 올려 놨잖아요. 그거 저는 가서 패드 키라고 그냥 그거 읽어 주기만 하면 쇼드 플랜이에요. 예전에는요. 얼마나 그걸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쇼드 플랜을 하는 거를. 예. 드림월드 공지 단톡방요.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팀 플레이의 효과를 보거든요. 이게 접속이 안 돼 있으면 혼자서 하는 자영업이에요. 안타까워요. 파트너들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메이 사업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서운해하더라도 그거 아메이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은 팀플레이." 그래야 이게 비즈니스예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팀 단체방 자주자주 확인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해 왔던 익숙한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하는 사이에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요. 근데 이걸 조금 처음에 조금 몸에 익숙해지도록 조금 노력을 하면요. 3개월만 되면요. 이게 몸에 배어요. 그러면 생산적인 그런 어떤 습관이 내 몸에 배어 가지고 내 노후 준비가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가 얻게 되고 평생 할 일이 있고 상속세가 없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지금 첫째가 후계자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법인 큰 그 공증 사무실에서 공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요. 몇 년 전에 공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공정을 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정식으로 후계자로서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그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승계를 또 도와줍니다. 예. 그런 사업이에요. 자, 끝이네요.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끝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 안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께 탱커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께도 앞으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